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강릉의 아들. 제가 이제 옥계 출신이라 이제 강릉 시민 여러분들 만난다는 것에 설렜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뵈지 못해선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제 수시 지원 전략 및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죠. 입시에서도 지금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와 학생 모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전문가냐? 저도 전문가죠. 저도 전문가인데 아무래도 현직 입학사정관, 그죠? 대학에서 뽑는 거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너무 믿어요. 어떤 학교? 고등학교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학은 우리 고등학교를 좀 좋아해요. 이 대학은 우리 고등학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국에 2,8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대학에서는 강릉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생활기록부, 교과 전형이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생기부, 논술 전형이면 논술 답안, 수능이면 정시 성적, 맞죠?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입학사정관, 여기 보면 김경범 교수님께서 전직 이제 서울대 입학사정관인데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는 어차피 리딩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대 얘기한다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서울대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들면 그 이하 대학들에서 조금 따르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김경범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토론회에서 이제 쓰신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3학년 1학기에 생기부 기재가 부실 당연하죠. 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생기부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을 빨리 깨셨어야 돼요. 지금 고3이라면 지났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고1, 2라면 앞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거나 또는 중간에 멈추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누군가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놈이 이기는 거죠. 맞죠? 다른 학교에서는 강릉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생기부 몰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 문송고등학교에서는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기가 연구하거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서 생기부 기재됐어. 그럼 누가 잘 가는 거야? 당연히 문성이 가는 거죠. 맞죠? 그게 3학년 1학기 생기부의 부실 혹은 부재인데 이게 현 고3은 어쩔 수 없어.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 고1, 2는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빨리 깨셔야 돼.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교과와 면접의 차이는 별로 없죠. 왜?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맞죠? 내신 성적만 계산해서 대학을 가요. 자, 그러니까 내가 1.8이야. 그럼 1.8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비슷한 군밖에 없죠. 1.8이면 어디 가지? 숙명여대. 건동홍숙이죠. 건동홍숙 라인에 1.8 정도를 지원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내신 성적대가 갑자기 거기서 나 1.1이야. 또라이죠. 그 친구를 왜 지원한 거야?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에서도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생들은 다 비슷한 성적이에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치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레인지가 되게 넓죠. 합격자가 어떤 애는 1.3인데 어떤 애는 5.8이야. 이 레인지가 너무 크긴 하지만 평균으로 수렴할 경우에는 평균 내신에서 크게 동떨어진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교과 성적이라는 건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은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아주 명료해요. 뭐죠?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에서만 싸움이잖아. 그렇죠? 우리 강릉고등학교에서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강릉고 출신이라서 하여튼 우리 강릉고에서 내가 몇 등을 했냐 그것이 등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교과끼리 문성이나 경고랑 제1고랑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강고에서 1.8과 2.2가 제1고에서 2.2랑 같나? 이렇게 보진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도 볼 수 있어. 하지만 비교과라 그러죠. 그 외 활동이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과 면접의 차이가 없다 그랬죠? 무슨 얘기야? 면접. 아, 이게 올해 고3들한테는 가장 관건일 거예요. 무슨 문제야? 면접을 볼까?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선생님 면접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면접이라고 하는 걸 잘 들으세요.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 면접 전형이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학생이 얼마나 착한지, 학생이 평소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 학생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뭐야? 구술이라고 해서 주어진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서 Q&A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스카이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스카이 외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면접이 없어요. 중앙대까지 면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이 뭐죠? 이화여대 아니죠? 외대, 그 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맞죠? 면접은 경희대 이하의 대학에서만 면접이 있어요. 이유는 설명을 해드리면 경희대 이하의 대학에서 왜 면접을 보고 경희대는 구술이에요. 시험 문제가 있는데 건대 이하의 면접에서는 구술 시험은 없고 대부분은 인성 면접이에요. 이유는 뭐냐? 내신 반영이 조금 세요. 자, 무슨 말이냐?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 반영이 당연히 좋죠. 왜? 좋은 애들만 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신이 비슷해. 그러니까 뭐야? 비교과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통과했을 때 면접을 볼 때는 뭐다? 지역마다 다른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구분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구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여기까지는 뭐야? 우리가 많이 뽑아보니까 굳이 면접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구술을 내려고 하니까 구술 갖고도 굳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 오직 우리는 생기부만 믿겠어. 그래서 서성한, 중경외시는 생기부만 보고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죠? 건대 이하에서는 내신 반영이 조금 세요. 내신 반영이 조금 세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래 내신은 좋은데 애가 괜찮나? 똑똑한 건 모르겠어. 내신이 그 정도면 그래 그 학교에서 똑똑한 애인 것 같아. 근데 애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딱 들어가면 그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그 다음 우리 학교 오려고 무슨 준비했어? 그리고 와서 뭐 할 거야? 넌 착하니? 뭐 이런 거 물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첫 번째가 면접 점수의 차이가 인성적으로 진짜 뛰어난 애와 인성적으로 아주 모자란 애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와 면접의 차이가 없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는 면접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학의 재학생 중심의 대책으로 재수의 역차별이라는데 이게 올해 관건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아요. 교육부에서 야 올해 고3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좀 대책 좀 마련해 볼래? 했더니 대학에서 알겠어요. 알아서 뽑을 테니까 우리한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재학생은 몇 % 더 반영하고 가산점을 얼마나 더 주고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다? 재수생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고3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게 올해 입시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비교과 반영이 축소잖아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교과의 반영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거랑 두 번째가 코로나 시대니까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봉사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과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틀을 깨셔야 돼요. 왜 못하지? 이게 첫 번째. 봉사는 못하겠죠. 그럼 우리의 비교과 또 뭐 있을까? 독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릉에 있는 학생들 중에 독서가 3년 동안 50권을 넘는 애가 없어요. 50권만 맞추면 돼.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독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이 그 책을 읽었을까요? 사피엔스 그런 정도의 유명한 책이라면 읽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들은요 잘 안 읽어요. 잘 안 보더라고. 야 이런 책이 있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잘 모르세요. 자 무슨 말이냐? 교수님들이 책이 논어 이런 거 있으면 오 좋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최근 책들, 뭐 4차 산업의 혁명, 뭐 언택트 시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와우 이런 거 읽었어 대단한데? 라고 보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책, 독서를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서울대만 자기소개서를 낼 때 책 3권을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책 3권을 내요. 그 외 모든 대학은요. 책 3권을 내지 않아요. 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뭐냐?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할 때 독서는 권수로 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50권이 평균이거든요. 40권에서 50권 정도가 학생들의 평균이에요. 왜? 5학기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10권 읽으면 많이 읽었대. 과연 그럴까? 첫 번째. 두 번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외부 활동을 못 한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좀 도와주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지금 1학기죠. 2학년 1학기인데 2학년생이야. 2학년 1학기인데 지금 1학기 동안 읽은 책이 90권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독서의 의미를 빨리 깨세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독서라는 게 1페이지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 단어까지 읽어야만 독서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읽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렇게 읽은데 이 책이 있을 때 3챕터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독서 아닌가? 자, 그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능 비교과 반영이 축소가 되긴 하는데 거기서 변별력을 내야 되고 면접은 당연히 약화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 최저가 있죠. 최저 중에 강릉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최저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대. 왜? 왜죠? 찾아보세요. 교과 전형의 최저는요. 가장 높은 학교 2합 4예요. 2등급이 2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요. 2합 6이나 2합 7입니다. 2합이라는 거예요. 영어 탐구만 해도 2합 6이나 2합 7을 맞출 수 있죠. 됐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는요. 고대, 이대, 홍대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세, 최저가. 오케이, 그럼 나머지 모든 대학은요. 최저가 없어요. 논술 전형이 최저가 세요. 자, 강릉에서 제가 이제 EBS 논술 강사고 대치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고 대성마이맥에서 논술 강의하는데 제가 강릉에서 뭐 제가 아주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인지도가 꽤 센 편인데 강릉에 출신 친구들을 만나본 게 2년 전에 2명 남학생 2명이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와, 걔네 봤는데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수업료 면제해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제 고등학교 강릉고 출신 친구들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 아마 경포고등학교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둘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왜 원주하고 춘천 애들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강릉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논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맞죠? 저도 그걸 추천해요.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입시 전형 변경에 대해서 대학들이 공개한 게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 모두 공통된 게 뭐냐면 학교를 못 갔네. 그래서 출결 반영을 약화한다거나 반영을 안 하겠다. 두 번째가 봉사 시간을 못 하죠. 1318 가도 봉사가 없어. 이거 봉사 신청하려고 해도 떠야 가죠. 그리고 봉사활동 보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죠. 그래서 출결과 봉사에 대해서는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했어요. 또는 거의 반영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공개된 거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저렇게 나오죠. 서류 평가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게 뭐야? 현재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재수생과 맞죠? 삼수생, N수생이라고 그러죠. 그 친구들의 생기부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현재 고3 아이들은 3학년 1학기가 생기부에 들어가는데 아무 활동을 못했단 말이야. 심지어 학교도 제대로 못 간 곳이 되게 많아요. 강릉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갔던 것 같은데 인천이나 이런 데 코로나가 한번 팍 터지면 2주간 등교 금지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고3들 생기부를 앞에서 얘기했던지 뭐예요? 좀 반영해 주겠다. 고려해 주겠다. 이게 올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면접 보시면 비대면 실시죠. 그래서 고려대가 지금 아주 야심차게 온라인 면접 학교장 추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화 면접이에요. 자기가 구술 문제를 풀이하는 걸 녹화해서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학업평은 아무래도 맞나? 학업평? 그거는 뭐야? 실시간 온라인 면접을 한대. 그게 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려대가 야심차게 밝혔고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접 안 보겠어.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논술 시험도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0월 10일 맞죠? 10월 초에 둘째 주에 시험을 보기로 했던 연세대가 12월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9월 또는 10월에 아마 면접이나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은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론.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와 정시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으셔야 돼요. 네, 3학년은 어느 정도 원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 치는데 고1, 2 학생들 잘 보세요. 지금 재학생 중심과 재수생 중심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교과 전형이 있고 학종이 있어요. 그죠? 이거 무조건 재학생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과 수능은요, 재수생 중심이에요. 선생님, 저는 고3인데 또는 고1인데 수능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랬으면 강릉에서 그렇게 대학을 못 가진 않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경쟁률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상은 뭐냐면 좀 높은 대학, 중은 뭐냐면 좀 낮은 대학. 다 인서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어때요? 8대1, 7대1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11대1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옆에 보면 논술 전형 얼마죠? 40대1이죠. 몇 배 차이나요? 4배 차이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고3이라면 자신들의 원서 접수가 맞죠?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설정돼 있어. 오케이. 그거 열심히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고1, 2라면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논술할 거야? 수능할 거야? 저건데 50만 명 중에 2만 명 안에 들어가야 지금 내가 인서울 할까 말까인데 선배들 중에 정시로 간 애가 없는데 나는 왜 정시하고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과 전형 그래요.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들 중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보통 11% 2등급 때까지인 거죠. 그러면 한 학년이 200명 정도라면 20명 정도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은 아니겠죠. 그럼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은 5% 정도 돼요. 5%니까 뭐다? 10명 내외가 될 거예요. 그게 정석이고요.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이 아닌 친구들 2등급 때 초반부터 2등급 때 후반 또는 3점대 초반 정도 아니면 3점대 중반까지 제일 애매하죠. 2등급부터 3점대 중반까지. 그러면 보통 다 수능으로 넘어가. 망해요. 제가 대석에 있잖아. 근데 수능에서 잘 보낸 학교가 강릉시에 몇 군데가 있을까? 없어요. 왜? 이유는 저렇게 경쟁률이 세요. 자, 그럼 논술 경쟁률은요? 당연히 세죠. 그러니까 논술도 못하게 했다며. 그럼 당연히 학종이에요. 제가 학종의 전파자가 아니라 경쟁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재수생이 아니라 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현재 고1, 2 학생들 중에 내신이 조금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 올릴 방법을 고민하세요. 한 달 공부해서 내신이 4가 나왔대. 근데 또 다음 학기에도 한 달 공부해서 4가 나온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공부해서 4가 나오면 2달 공부해야죠. 2달 공부했는데도 4가 나왔어. 그럼 3달 해야죠. 3달 했는데도 4가 나왔어. 접어. 야, 그쯤 되면 접어야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강릉고등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4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으로 전국적인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먼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쉽게 정시와 논술로 뛰어들면 안 돼요. 교과와 학종에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4등급 대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 강릉 원주대 아니면 관동대 지역에 있는 학교를 2장 또는 3장을 쓰면 무조건 합격하죠. 그때부터 뭐 해야 돼? 논술을 하든 수능을 하든 관동대 붙으면 됐죠. 그럼 논술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자기에 맞게끔 짜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1학년 마치면 대부분이 수능 공부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수능으로 간 애가 몇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릉고등학교에서 전년도 선배 중에 인서울을 수능으로 정시로 간 사람이 5명이래. 그러면 지금 고3 친구들 또는 고1, 2 친구들 잘 들어야 돼. 그럼 강릉고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강릉고를. 여러분들은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2등급 하나 더 있고 1등급도 있어요. 아니, 전교등수 5등이냐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수생과 왜 재학생 중심인지 내가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저는 이제 입증된 것만 보여드리는데 어때요?
합격자가 평균 2.3이고 최저는 6.7이래. 와, 6점대가 인서울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면 인서울에 저희가 알지 못한 대학이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서경대, 36대. 그다음에 뭐 조금만 서울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부천 뭐 이런 데 가면 성경회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 전형이 이제 6점대도 갈 수 있어요. 왜 6점대가 가는 거지? 미달이에요. 미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미달이 안 나면 추합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과 전형은요,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3등급 때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세죠. 1점대예요. 대부분이 1점대고 2점대 초반에서 이제 합격자가 결정 나는데 간혹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무도 추천을 안 받아. 1점대, 2점대 애들이 추천 안 받고 자기는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좀 그렇대. 그래서 일반 전형을 쓰시고 그러면 이제 추천 전형이 남는 거야. 국민대 이런 데서. 그럼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한 2.2대 1 이런 거 클릭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앞에 애가 갑자기 동국대 갔대요. 그럼 내가 가죠. 그런 어떤 이게 이게 머리 싸움 영역에서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2점대 초반이 안 되면 인서울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서울 명문대 정도에선 상위권 1.5인데 1.5가 어디냐면 건국대 이상이에요. 건국대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1.5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전교 1등이 얼마일까요? 보통 1.25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못 가요. 그렇죠? 네,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다음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보면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건국대 보시면 2.5, 그 다음에 2.1, 3.5 이렇게 나오죠. 이건 평균 내신이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이거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 데이터예요. 보시면 1점대 빨간색 X가 1점대죠. 1점대 애들도 막 떨어지는데 중간중간 합격하고 2등급 때 중반, 3등급 때 초반이 다 합격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사고겠지. 맞아요. 자사고의 비율이 높아요. 특목고겠지. 맞아요. 특목고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저게 다 자사고가 특목고일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은 교내 경쟁이에요. 대학에서도 알아요. 무슨 얘기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강릉 지역에서 내신 경쟁과 서울 맞죠? 수도권 지역에서 내신 경쟁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서영고라고 있어. 거기 전교 1등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의 전교 1등이에요. 전교 일반고인데 전교 1등의 내신이 1.8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아요. 1.8이니까. 다른 애들은 지방에 있는 애들은 전교 1등이 얼마예요? 1.1, 1.2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원과 동시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알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1.7인데 비교과를 보자. 근데 1.1인데 비교과를 보자. 이 비교과라는 건 뭐죠? 학교 간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반고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는 2등급 때 넘어가면 경희대에 합격한 케이스가 없어.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원을 안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2등급 넘은 애가 합격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쓰지 마. 그래서 지원을 안 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학교 비교과 활동이 현저히 나쁘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는 좋은 걸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좋은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한 발언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잘 못 가요. 수시 전형으로 잘 못 가. 근데 학교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될까요? 안 되죠.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점대라면 1점대니까 내신이 유리하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비교과를 열심히 해야지 합격률이 높아져요. 왜? 1점대 떨어진 애도 엄청 많죠. 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점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신이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교과를 좀 세게 가야 돼. 자, 비교과라는 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누구 눈높이 해야 돼요? 학생? 아니죠.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 눈높이? 아니죠. 누구예요? 뽑는 사람. 대학 교수님 눈높이로 가야만 할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마시는 게 좋죠. 단지 논술 전형에서는 지금 현재 고3이라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어디가라고 나와 있죠. 데이포털 어디가에 가서 본인들의 내신을 기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골라서 논술 전형을 골라서 내 내신이 대학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화여대가 지금 합격자 평균이 1.8이라고 나와요. 1.8? 논술을 어떻게 써? 내신 반영이 너무, 내가 내신으로 감점이 너무 세잖아. 아니에요. 저 이화여대 1.8은요. 고등학교에서 주는 평균 내신 있죠. 30, 30, 30으로 가든 2, 4, 4를 가든 2, 3, 5를 가든 고등학교에서 준 내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화여대 논술 내신 반영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1.8은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주는 내신의 3.3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5를 줄여요. 왜? 상위 내신 좋은 과목만 반영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다 저러냐? 다 저러진 않아요. 네, 동국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렇게 내신 반영을 조금 대폭 완화한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기만의 공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합격자 평균 내신은 뭐다? 그 대학의 논술 전형 공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계산 변환을 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논술 전형 시키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3, 4, 5등급 친구들이 인서울을 희망하는 건 논술 아니면 적성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적성고사는 너무나 경쟁률이 세요. 논술보다도 오히려 더 세요. 네. 그리고 수능을 손대는 거죠. 뭐죠? 수능을 좀 쉽게 푸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릉에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가요. 강릉에서 이제 논술 얘기를 하면 그거 일반고는 못 가잖아요. 자사고 특목고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사고 특목고지 누군지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합격자 데이터를 보시면 2.5에서 4등급까지가 합격자 데이터죠. 자, 그러면 2.5에서 3 정도 되는 애들이 자사고 특목고가 뭐하러 논술을 써요? 학종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일반고예요. 그럼 3, 4등급도 대부분은 일반고예요. 그래서 준비하면 갈 수 있다 정도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가 전년도에 아니면 전전년도에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 지금까지 수시로 대학을 잘 못 보내.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가니까 오케이 알겠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가장 많이 뽑는 모집단이니까 그걸로 잘 가야 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맞나요? 대학 선배들은 잘 못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시키는 게 맞아요? 맞았으면 선배들이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틀, 관행, 그걸 빨리 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특히나 강릉 제가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릉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포기한 거예요.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 부끄럽지만 내신 정말 7등급에 가깝고요. 네, 고1 때까지 수능 성적은 거의 바닥의 끝이었어요. 근데 고3 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막 올라갔단 말이야.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 주변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4야. 넌 끝났어. 서울? 강릉에서 있어야 돼. 왜? 4가 2학년 때 2가 되고 3학년 때 1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충북 제천의 친구인데 1학년 때 내신이 7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이 3이 나왔어. 근데 논술하러 온 거야. 제천에서 대치동까지. 그래가지고 어머님 학생 만나봤는데 생기부 봤더니 7에서 3이 됐대. 왜 논술해? 제 첫 번째 질문이 왜 논술해?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다 내신 못 가 7이고 3이면 합하면 5잖아요. 그죠? 내신 5로 인서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 포기해서 저희는 그래도 인서울 가고 싶어서 논술하는데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 논술 제가 학원 그만두라고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잘 챙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학년 때 2등급이 나왔어요. 7, 3, 2가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경희대 갔어요. 일반고예요. 제천 제1여고 맞나? 네, 제천여고인가 제1여고인가 맞을 거예요. 네,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그래 내가 한 달 준비했는데 내신을 잘 못 봤어. 그러면 2달 준비해서 올라가면 기쁘죠. 기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데 아니야. 끝. 넌 이미 끝났어. 제발 잘 들으세요. 이 강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학교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뭐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면 논술과 수능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같은 고등학교 내 경쟁보다 전국 단위 경쟁이잖아요. 재수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5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이겨요? 됐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내신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이 불리한 내신을 극복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내신 4도 연고대 가더라. 맞잖아요. 인서울 다 하더라. 내신 4등급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4야. 그러면 2학년 때는 3이나 2를 만들어야 돼. 그죠? 오, 좋았어. 근데 요거 불리하잖아, 아직은. 그럼 뭐 해야 돼? 강릉고라면 강릉고 선배들이 하는 행동과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활동 해야죠. 선배들이 뭐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썼대. 아니야, 난 UCC 만들 거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거야. 예, 작년에 제가 성대 보낸 애들 친구도 분당에 있는 친구인데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네, 조회수가 100만짜리가 3개 있어요. 왜 하면 안 돼요? 유튜브 하면은 잡혀가요? 외부 활동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내 활동이에요. 학교에서 찍었잖아. 유튜브 학교에서 찍으면 되잖아. 자, 그다음 보시면 같은 생각과 같은 같은 활동과 같은 생각은 같은 결과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온데 학교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선배들이 하는 활동과 비슷한 거 하면 같은 결과예요. 근데 내가 오긴 한데 생각을 바꿔 먹어. 에라이. 자, 내신 올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선배들이 이런 거 했다고 난 유튜브 채널 운영할 거야. 선배들이 이런 거 했다고 좋아. 나는 학교에서 내가 수필집을 낼 거야. 외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책을 출판한다고 해서 네, 안 돼요. 하지만 교내에서 내가 책을 쓸 수는 있잖아요. 맞죠? 내가 국문과를 가고 싶어. 그럼 책 쓰면 안 돼요? 교내용으로. 나 혼자 보려고. 근데 그 수준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자, 다음요. 자, 보면 이제 수시 원서는 6장이에요. 불안하세요. 이게 선생님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모순 중에 두 가지가 앞에 있는 모순. 우리 학교는 대학을 못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래요. 이게 첫 번째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모순이에요. 뭐지? 저희는 재수는 싫어요. 저도 재수는 싫어요. 재수는 싫은데 숙명여대 이하는 가기 싫어요. 응? 자, 그러면 어머님 숙명여대 이하를 가면은 재수한다는 얘기잖아.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제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옥계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등골이 힐 뻔했어요. 다시는 재수에 대해서 저는 싫은데 제가 이제 대성학원 강사가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 형이 냈던 돈을 네가 벌어오는구나. 너무 기뻐하더라고. 여튼 재수는 안 되는데 6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 원서가 6개이기 때문에 재수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2장을 하향 지원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현재 고3이에요. 뭐냐면 선생님이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쓰면 괜찮을 것 같대. 저는 철학과 써요. 철학과 가서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대학 가서 뭐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먼저 가야죠. 대학을 가고 나서 고민할 걸 미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철학과를 써요. 무슨 얘기야? 국문과를 쓰면 합격할까 말까 애매하다면 저는 철학과 써서 100%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강릉 원주대를 쓴대. 그래, 강릉 원주대도 경영학과 이런 거 쓰지 마. 어디 써? 제일 낮은 거. 그래, 철학과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에서 철학과는 붙어 안 붙어? 100% 합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100% 합격의 가능성을 2장을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4장은 뭐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데 쓰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매력이자 좀 난해한 점은 뭐냐면 사람이 채점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내신이 중요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내신 꺼져 비교과 중요해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데 쓰시면 되겠고 그게 상향이든 적정이든 배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생기부를 보지 않아요. 거의. 선생님 전공적합 이런 거 맞춰야 되잖아요. 전공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학 교수님이 사람이 채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야 경영학과 오려고 이런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좋다 너 뽑겠다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고등학생이 해봐야 뭐하니 의미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경쟁률을 많이 봐요. 경쟁률이 낮은 것부터 지원하셔야죠. 12대1 하실 거예요? 3대1 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 적합을 어떻게 맞추냐? 3학년은 지금 조금 늦었어요. 생기부가 마감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맞춰도 전혀 상관없어요. 꿈이 바뀌면 안 된다고요?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제발 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온 입학 설명회를 보세요. 고등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 보지 마시고요. 대학에서 나온 거 보시면 2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는 평균을 보지 않는다. 평균은 뭐다?
고등학교나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개해달라고 해서 뽑고 나서 공개하는 것뿐이지 평가할 때 평균을 보지 않는다. 맞아요.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전공적합. 꿈이 변하는 건, 고등학생이 꿈이 변하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꿈이 변하면 뭐가 문제냐? 괜찮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뭐 해야 돼? 활동을 해야 돼. 1학년 때 내가 물리학을 꿈꿨어. 그래서 물리학 실험을 했어. 근데 2학년 때 내가 고민해보니까 물리학보다는 경영이 같아. 그러면 경영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한번 차려본다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3학년 때 보니까 나는 언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국문과 가고 싶어. 그럼 국문과 꿈을 꾸세요. 그리고 국립어학원 가가지고 우리 언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되죠? 자, 그래서 전공적합은 중요하긴 한데 경쟁률이 더 중요해요. 왜? 충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원율은 평균 120%예요. 무슨 말이죠? 3명이면 2명은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는 교내 경쟁이죠. 그 다음 비교과는 이제 교외 경쟁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의 순위는 학교 내에선 정해져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해야 된다? 비교과를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강릉의 이제 친구들 생기부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비교과가 너무 낮아요. 수준이. 학교 선생님들이 잘했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평가하죠. 그래서 저는 비교과를 애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자기소개서를 좀 도와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대학 홈페이지를 가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의 홈페이지를 가서 얼마 전에 이제 이화여대 철학과 가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갑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님 몇 명 있어요? 5명 있어요. 그 5명의 영역이 이래요. 어떤 교수님은 존재론, 어떤 교수님은 불교, 어떤 교수님은 윤리교육, 어떤 교수님은 뭐였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이데거 뭐 이런. 와.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기부 보면요. 이대는 지금 요런 전공만 하는 교수님이 5명 계시는데 학생들 보면 이 정치윤리, 정치철학 뭐 이런 걸 쓰는 거야. 생기부에다가. 국제정치와 관련된 어떤 철학적 이념, 벤담의 어떤 공리주의 뭐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거야. 선생님 멋있죠? 멋있어. 근데 이 교수님들이 벤담을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 뽑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5명의 교수님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생기부에 넣는 거야. 그래서 윤리 시간에 불교 윤리 공부해요. 그 다음 미술 시간에 하이데거의 도상학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맞죠? 누가 봐도 나랑 내가 연구한 거랑 비슷한 걸 연구하는 애한테 조금 마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이 비교과예요. 교외 경쟁이고 이게 자사고, 특목고, 서울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이유예요.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1, 2 여기서부터는 고1, 2예요. 네, 고1, 2는 지금 생활기록부 반영 기재 방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비교과를 줄인대. 맞아요. 근데 줄지 않는 거 확인하세요. 교과 활동 무슨 얘기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 그러죠. 과목마다 500자예요. 그러면 한 학기에 보통 6개에서 7과목이죠. 그럼 3,500자 곱하기 5. 거의 2만 자 가까이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비교과예요. 봉사활동과 독서가 비교과냐? 아주 중요한 비교과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비교과는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밑에 종합 의견, 이건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써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 뭐야? 자율활동 500자. 근데 이거를 이건 뭐 학교 사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학교가 있냐면 윤리교육 들었음, 성폭력 교육 들었음, 무슨 교육 들었음, 학생들이 한 공통 교육이 있죠. 그것만 집어넣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윤리교육을 들었어. 그래서 이 윤리교육이 우리나라의 지금 인터넷상의 어떤 무분별한 혐오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아닌가? 이런 보고서 아니면 활동을 했대까지 써주는 학교가 있어요. 차이가 나겠죠? 네, 그거. 그다음 봉사활동 없어지고 진로활동 700자죠. 요것도 똑같아요. 뭐 MBTI 했더니 애가 국문과에 맞아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진로활동이니까 내 진로잖아. 그러니까 내가 환경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를 가야죠. 가가지고 그게 진로활동이에요. 풍력발전단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 풍력발전기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용량이 어느 정도고 효율이 어느 정도냐, 독일에서 만든 거랑 비교해보자 했더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이 풍력발전기가 조금 효율이 떨어져. 그럼 이걸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중소기업의 친재생에너지
천연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그게 진로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들 중에 남대천 정화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화학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뭐였더라? 톱밥이었나? 뭐를 뿌리면 정화가 된다. 뭐 그런 것들 쓴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강릉 해안선 뭐죠? 모래사장의 침식과 관련된 걸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얼만큼 1년 동안 5cm가 밀렸다.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활동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야 돼요. 수상 없어집니다. 독서 없어져요. 자, 현재 고1, 2는 거의 모든 게 사라져요. 근데 안 사라지는 영역에서 뭐다? 다른 학교. 알겠어요?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보다 좀 좋은 걸 해보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만큼 엄청 많아요. 보시면 호모데우스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한 인류의 미래 예측. 말도 안 되는 거 써놨어요. 그죠? 이런 활동이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 활동들은요,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해서 선생님한테 가져간 거예요. 되나요, 이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수행평가만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수행평가는 뭐야? 모두가 같이 하는 거잖아. 변별력이 없죠? 그럼 나 혼자 공부해서 가져가야 돼.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고, 이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제목들이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제목들만 집어넣어달라고. 선생님들이 이걸 풀어 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아이가 친절하고 차분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 이런 말 좀 빼주세요. 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한양대 경영학과를 5.6으로 간 친구의 생기부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 3학년 1학기의 절반이에요. 이만큼을 한 번 더 했어요.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의 차이가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노는 친구들이 일반고예요. 또는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반고예요. 자사고, 특목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자기 생기부 챙긴다고 맨날 밤새요. 나한테 맨날 문자해서 선생님 어떤 주제가 좋아요? 어떤 주제로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고 생기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보면 여기 이게 뭐냐면 고려대 경영대학교 교수님이 연구 논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컨설팅 할 때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야. 야, 어디 가고 싶어? 외대 통번역이요. 그 외대 통번역 교수님께서 요즘에 뭐 해? 아무도 대답 못해요. 너무하잖아. 가고 싶다며. 가고 싶은데 왜 그 대학교 맞죠?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하는지를 모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인데 제가 어떤 친구이냐면 동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있어. 거기서 이제 전교권 서울대 가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요즘에 뭐 연구해? 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은요.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뉴욕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 이런 것들 환율과 통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예시예요. 얘인데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뭐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면 조직 지휘 이론의 발전과 전망. 이게 그래도 한국말로 뭔가 대충 이해는 하겠죠. 조직 지휘 이론이니까 오케이. 저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친구들. 조직 지휘 이론이니까 지휘 이론 한번 저거 연구 논문을요. 앞에 초록 같은 것만 간단히 보면요. 이게 수직과 수평이 있구나. 그랬을 때 수직이 뭐이지? 강릉시청. 오케이. 강릉시청의 수직적 조직 구조와 카카오의 수평적 조직 구조가 업무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럼 강릉시청의 업무 효율 잘 모르죠. 근데 공무원 조직의 업무 효율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을 거야. 그거 검색해서 넣고 카카오의 업무 효율, 수평적 구조가 주는 업무 효율 넣고 결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수님이 내가 조직 지휘 이론, 인사관리에 포커스를 잡아서 연구했던 교수님이 딱 봤는데 야, 이 친구 연구 좋네. 그럼 내신이 조금 낮아도 그걸 커버링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서울 애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가냐? 왜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가냐?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들과 같은 연구를 하면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어요. 왜? 내신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비교과는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요. 자, 학교생활
이제 제가 이제 교과 전형 그죠? 우리 교과 전형은 정해져 있어. 이미 이제 선택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됐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과 정시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했을 때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제일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 모집 인원도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로 시작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고 학생들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은 네, 중간고사 끝나면 뭐다? 밤을 새는데 일반고 아이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쉬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다양한 탐구활동, 연구활동, 진로활동을 해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에 그것이 꽉꽉꽉꽉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Q&A 이용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강릉 출신으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입시의 어떤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입시의 전문가로서 강릉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꾼다? 뽑는 사람의 견해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좀 바꾸신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기부를 준비하고 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고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강릉 지역의 특수성만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이렇게 한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충분히 사고방식만 바뀐다면 네, 그 결과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Q&A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